세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56분. 아이고, 3시입니다. 예, 참, 예. 예, 방송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에도 지금 5,000명이 넘게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소한 곤드레 밤님, 너무 알찬 방송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희망가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로즈방님 정말 재밌다라고 해주셨네요. 박유봉님 화장실 가셨다가 지금 딱 봤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지구 꼴찌 윤석열입니다. 자, 지구 꼴찌 윤석열. 야. 예. 예, 참 지구 꼴찌 참 하기 힘든데, 그죠?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글쎄, 뭐,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나라도 아니고, 웬만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예, 지구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지구 꼴찌 윤석열. 자,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9월 2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죠. 목요일 날 나온 거예요. 목요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딱 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방송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장비가 애를 매기네. 예,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유 오늘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갑다 해서 하루 넘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꼭 해야겠다라고 준비했는데 예, 어제와는 또 다른 방송 그 장비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예. 방송이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새벽까지 제 방송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추석맞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모닝 컨설트는 추석 때문에 한 건 아니겠죠.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어떻게 딱 맞춰서 추석 연휴 첫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MBC, 리얼미터, 엠브레인 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지지세가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올라간 데가 딱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그 한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하락세예요. 뭐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적게는 1% 내외에서 많게는 한 4%까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당 이 당 여론조사를 비교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NBS 조사만 빼고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이 국힘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그런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자 내년 총선에 어디를 투표하시겠습니까? 예, 다 야당 찍겠다고 해요. 야당 찍겠다고 한 게 여당 찍겠다고 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추석맞이 여론조사를 꽤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 여러 군데서 한 여론조사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결과를 나타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모닝 컨설트죠. 쭉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디에 있다? 예, 여기에 있네. 예, 여기 있습니다. 쭉 밑에 있네. 그런데 맨 밑이 아닌가요? 맨 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네. 지구 꼴찌라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제가 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율 23%, 부정평가 71%로 꼴찌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지율 20%, 부정평가 74%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데 체코는 뭐? 지지율 20%. 똑같네? 윤석열이랑? 지지율이 똑같네? 그 다음에 뭐? 부정평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높네? 73%.
윤석열이 훨씬 1%더 높네. 자, 지지율은 똑같고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더 높아. 사실상 꼴찌는 누구? 윤석열인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지지율, 여기 지지율에서 보면은 소수점에서 윤석열이 조금 앞섰나 봐. 그래서 똑같이 20%가 됐는데 소수점에서 조금 앞선 윤석열을 앞에다 세우긴 했어요. 근데 뭐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훨씬 많네. 지지율은 똑같고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많고, 그럼 뭐 사실상 윤석열이 꼴찌란 얘기죠. 그리고 자, 부정평가로 치자면, 부정평가만 치자면 윤석열이 꼴찌 맞지. 뭐 긍정평가는 일단 제껴두더라도 부정평가만 치면은 윤석열이 지구 꼴찌 맞아요. 예. 지지율은 20%로 최고 총리와 동률. 그래서 꼴찌를 면했나? 아니면 같은 꼴찌인가? 공동 꼴찌인가? 하지만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더 높아. 따라서 실질적인 세계 꼴찌는 윤석열이다 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 꼴찌 윤석열이라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어떻게 74%씩 나오냐고. 예? 글쎄. 자, 부정평가가 74%,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길 가는 사람 중에 4명이 함께 가고 있으면 1명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결과예요. 이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가 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거기에 좀 과대에 좀 조사가 된, 과대 포집이라고 그래요. 모집단이 과대 포집돼 있다,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자, 그다음 MBC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MBC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36%, 부정 58%야. 자, 그런데 이게 지난번보다는 떨어졌다고 하죠. 자, 정당 지지율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KBS 여론조사 볼까요? KBS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옵니다. 34.6%로 뚝 떨어져서 나와요. 자, KBS 했으니까 YTN은 윤석열 지지율이 38%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아니, 리얼미터인가요? 예. 엠퍼블릭인가요? 예. 엠퍼블릭인가 하여튼 뭐.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여기는 좀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라고 하죠. 자, 근데 정당 지지율은 보면 어떻게 된다? 정당 지지율은 아니구나. 예. 자,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예요. 리얼미터에 보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34%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가볍게 앞지른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8%나 나온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38% 나오는 거나 34% 나오는 거나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 여론조사는요, 추세가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수치보다 추세가 더 중요한데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당장 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만 해도 그래요. 한 8월 중순경에 20%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 21%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22가 됐다가, 자, 이번 주에 다시 20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지금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해요. 8월 중순쯤에 30% 중후반대로 뚝 떨어졌다가 그 뒤에 조금씩 여론조사 지지율을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시 뚝 떨어지는 양상이 나옵니다.
지금 다 언론에서는 또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추석이 지난 후에 나올 여론조사는 더 볼만할 거다. 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번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 지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포함돼서 그것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에 전부 다 모든 언론사들이 대충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딱 요것만 그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게 이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들은 이제 영장 기각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추석 민심에서 누가 성공을 했느냐, 누가 이겼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성상우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60%에 가깝다는 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요. 부정평가가 58%고요. MBC 여론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58%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해보면은요.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걸로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은 지금 그 추석을 앞두고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겠느냐라는 질문에 전부 다 야당을 찍겠다. 국정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유인촌이라든지 김행이라든지 신원식이라든지 이런 새 장관 후보가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셋 다 전부 다 국민들한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부적절한 후보들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면 지지율이 올라요. 이재명을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위험하게 떨어질 때쯤 되면 검찰이 꼭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다던가 주변 사람을 뭐 소환을 한다든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설치던가 그게 아니면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재명을 건드리는 그런 방식을 써왔어요. 그런데 지난 8월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월 동안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또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역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두들겨 패는 걸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 난리를 쳤는데도 올해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신원식, 김행, 유인촌 이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의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반영된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그 자신들의 지지층을 꽁꽁 싸 모아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찍을 거야 라는 자들만 꽁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안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율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다음 주가 될 공산이 커요. 다음 주를 고비로 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재명 대표의 원맨쇼로 여기까지 왔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바쳐가면서 본인을 불살라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하나만 보고 두들겨 패고로 들어왔단 말이야. 깊숙하게 찔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진을 깊숙하게 파고 들었으면 그것을 돌파해서 적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돌파력이 중간에 멈칫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죠. 한동훈, 윤석열, 검찰, 이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 하나만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진보 세력의 이 진영 한가운데로 쳐들어온 겁니다. 자신들은 이재명을 딱 죽임으로써 민주진보 세력 이 진영을 다 박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힘에 미치지 못한 거고, 오히려 민주진보 세력 사이에 포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희생양으로 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 우리한테 포위된 검찰 이 독재 세력, 윤석열 독재 세력, 한동훈 깐족 세력, 요 세력들을 우리가 포위했으니까 섬멸을 해야 되잖아. 포위 섬멸해야 되는데, 자, 과연 포위 섬멸할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이 수박들이 또 한동훈의 퇴로를 열어줄 것인지, 솔직히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들이 이 적폐들을 살려서 내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비판하고, 말 안 들으면 멱살 잡고 끌어당겨서 길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들도, 그 적폐 언론들도 이제 한동훈 탄핵 당할 것 같다라고 자기들도 지금 알잖아. 그래서 에이 탄핵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 탄핵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기사 쓰잖아. 민주당은 과연 한동훈을 탄핵할 것인가 기사 쓰고요. 민주당 누구가 탄핵이란 말 했다 하면 막 받아쓰기 바쁘고 그러잖아. 지들도 뭐 한동훈 이번에 야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아는 거야. 자, 그런 거는 뭐다? 한동훈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 안에까지 지 겁도 없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포위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포위했으니까 이제 우리 섬멸합시다. 수박들이 한동훈이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바짝 감시합시다. 지금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원욱 지구당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신 분도 계시고요. 랑맨님 같은 분은요, 조홍천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시위하고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을 우리 도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마지막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혹시 좀 시간 되시는 분, 여유 되시는 분들은요, 그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도와주러 옆에 가서 좀 같이 서 있기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신 시간이 지금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종룡님, 댓글이 안 돼서 구독 취소하러 왔더니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양종룡님 저 댓글 막은 적이 없는데 참 그러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고르지 못하고 또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이 중단되고 하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매끄럽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일은요, 좀 더 매끄럽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5,500여 분이 와주셨고요. 계속 시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때 오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때보다 더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